구글 SEO 대행사를 고용해 봤었는데 성과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여러분 탓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용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탓인데요. 대화를 해보면 일단 느낌이 와야 됩니다. 구글 SEO 대행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대행사를 고용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한 번 해서 끝나는 작업이 있고 순위가 올라갈 때까지 꾸준히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잘 안 바꾸는 작업들이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기본 메타 내용들은 잘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1페이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꾸준히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작업자가 크게 보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프페이지 중심의 작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온페이지 중심의 작업자가 있습니다. 온페이지 중심의 작업자는 예를 들어서 저의 멘토였었던 리컬도라고 하는 사람은 SEO 작업을 할 때 SEO 철학이 이렇습니다. 글을 잘 쓰면은 정말 좋은 질의 컨텐츠를 만들면은 누군가는 내 웹사이트를 보고 링크를 걸어주고 딴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정말 괜찮고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은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 중심의 작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EO 대행세를 보실 때 어느 쪽을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홈페이지 중심의 작업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웹페이지 수량과 컨텐츠 수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SEO 회사에 백링크를 거는 개수나 PBN이나 이런 숫자보다는 작가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해보니까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이퍼링크를 거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이 많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냥 보고서 나 계정만 만들어 놓고 내가 혹시 누가 눌렀다라고 하는 걸 알까봐 구독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달고 뭐 링크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기는 보겠지만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기만 하는 것이지 링크를 거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뭐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드러나게 주진 않죠. 근데 웹사이트는 그거보다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프페이지 중심의 작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SEO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프페이지 중심의 작업자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텍스트 레시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웹사이트들이 내 웹사이트로 어떻게 앵커 텍스트를 걸었는지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작업일지가 있어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웹사이트에서 왜 이 레시피를 마치기 위해서 백링크를 걸었다 라고 하는 그 작업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BN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온페이지와는 조금 다르게 오프페이지 작업자는 이제 링크를 거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앵커 텍스트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작업일지가 있어야 되고 PBN을 내가 갖고 있던지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SEO 에이전시 대행사를 찾을 때는요, 작업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앵커 텍스트 레시피를 통해서 작업을 할 겁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작업 일지가 있어야 돼요. 언제 뭐 걸었습니까? 뭐 걸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그냥 백링크 쏴줄게요 하고서 끝나고 나서 백링크 리스트를 쫙 주는 거는 이제 컴퓨터로 돌린 거죠. 이런 걸 작업 일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는 않고 내가 몇 날 며칠 뭘 작업을 해가지고 갔다. 이것이 그리고 특히 블랙햇으로 작업이 된 것이면은 하루아침에 뭔가 빠르게 이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한 작업이라면은 들쑥날쑥하겠죠. 자연스럽겠죠. 이 광고 대행사한테 일을 맡겨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몇 달 사이에 뭐 백링크가 뭐 갑자기 크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던지 떨어졌던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업일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SEO 작업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PBN 몇 개 갖고 있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라고 리스트라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했는데 작업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를 것 같으니까 일단 던져놓고 나한테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안 좋고. 근데 나한테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이 없다 하더라도 오프페이지 중심의 구글 SEO 광고 대행사를 찾았다. 이 세 가지는 꼭 물어보셔야 되고 리포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SEO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보여주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SEO 작업을 할 때는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내 작업 일지가 있어야 되고 내 PBN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 페이지
아니면 홈페이지 중심의 작업자가 있는데 SEO 대행사 중에서 그냥 온라인 사업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늘어나냐면요, 꾸준히 내 PBN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작업된 키워드 수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은 스터디 카페 관련돼서 올려야겠다 라고 해서 키워드 작업해야 될 걸 생각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올리는 줄 아니까 다른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스터디 카페를 했는데 독서실을 가서 보니까 돈이 될 것 같네, 스크린 골프장을 가서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네, 이거를 키워드 올리면 도움이 되겠네 라고 하는 그 키워드의 수량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량들이 늘어나면서 머니 사이트들이 늘어납니다. 보통 SEO 작업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을 들으면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돈이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가는 계속해서 키워드를 작업하는 타겟이 늘어나고 그리고 머니 사이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광고 대행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돈을 더 주는 것이 일단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100% 맞진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을 하셔서 직원을 뽑아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돈을 더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아하죠. 그리고 열심히 회사를 그래서 충성을 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일만큼은 하고 나가서 자기 거 하기를 원하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잠깐만 좋고 앞에서만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돈 주는 거는 그렇게 큰 제 생각에는 모티베이션이 아니고요. 파트너십을 맺던지 아니면은 경쟁을 시키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파트너십은 뭐냐? 내가 만약에 구글 SEO 에이전시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짜장면 쳤었을 때 내 짜장면집 웹사이트를 나오게 하고 싶은데 웹사이트를 올려주세요. 나한테 돈 받지 말고 올려주세요. 그럼 올렸었을 때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내한테 한 달에 줘야 되는 돈이 150만 원인데 3개월치 해가지고 한 4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올라갈 작업인데, 만약에 웹사이트를 올려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트래픽이 얼만큼 간다든지 DB나 리드가 얼만큼 오면은 건당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있고 이 사람이 웹사이트를 올리고 나랑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웹사이트를 올려서 매달 얼만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편하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벤더들 찾을 때 항상 ABC를 만들죠. 내가 만약에 짜장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일부러 3개를 만드는 겁니다. 동일한 웹사이트지만 컨텐츠가 다르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의 회사한테 내가 이거를 줄 건데 내가 지금 이 3개를 다 올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 버짓이 뭐 총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다음 프로젝트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 때 더 버짓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웹사이트에다가 하나의 대행사에다가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행사를 경쟁을 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오프페이지 중심의 제작자들은 이제 3개를 가지고 백링크 붙이는 걸 가지고 경쟁을 시킬 텐데, 온페이지 중심의 제작자는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한테 한 서너 명한테 맡겨놓고 누가 더 빨리 아니면은 누가 더 좋은 컨텐츠가 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서 경쟁을 시키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진행을 보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보너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게 구글 SEO 말고 웹 개발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SEO 대행사를 찾는 게 아니라 개발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웹사이트 개발자가 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나요?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EO 작업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나한테 권한이 있고 그냥 뒤에서 오프페이지 작업을 특히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백링크만 쏘면 되니까 별로 이렇게 내가 웹사이트가 뭐가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안에서 뭘 하는지, 무슨 키워드 작업을 하는지, 무슨 페이지가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근데 모르길 원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호텔 매니저가 이제 아무 방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거 내 건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준 건데요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고칠 수가 있어야 되니까 호텔 매니저는 사실 안 들어간다 뿐이지 이 방에 마음대로 키를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도 그렇고 개발자도 보통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도메인 비밀번호 하나 바꿨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 바꿨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개발자를 사용을 하시는데, 뒤에 가서는 어차피 키워드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면은 자신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키워드를 노출하고 광고비를 법니다. 오프페이지 중심의 작업자가 있고 온페이지 중심의 작업자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가는 여러분께서 맡기신 그 키워드 웹사이트의 종류나 내용을 보고서요, 뒤에 가서는요 돈 되면요 자기가 웹사이트 만들어서 자기가 노출하고 광고비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왕이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정도 100%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구글 SEO 대행사를 찾기보다는 찾는다 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하시고 직접 내가 올려봐서 뭐가 필요한지도 이해를 하셔서 내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개발도 맡기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여러분께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여러분께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제일 편하다 결론을 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